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 핫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관생도의 6.25 전쟁 제대로 알기 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각군 사관학교들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6.25 전쟁사 관련 교육 시간과 이수학점 등을 크게 확대하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내재화하고 확고한 대적관을 정립할 방침입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11일 현역병 입영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린 행사는 사랑의 편지 쓰기와 캐리커처, 즉석사진 이벤트, 군악대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국방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확인하고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기술 이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새벽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김정은이 아마 오늘 새벽에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 인원들을 다수 대동한 것을 고려할 때 북러 간 무기 거래,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은 김 위원장의 방로에 동행한 인원 중 위성과 잠수함, 포탄 관계자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무기 거래와 기술 이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이 러시아 극동에서 수일 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또 미국의 북러 무기 거래 경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북한과 대북 유엔 제재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러 간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각군 학교 사관생도의 6.25 전쟁 제대로 알기 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문현구 기자입니다. 각군 사관학교들이 정규 교육과정에 6.25 전쟁사 관련 교육 시간과 이수학점 등을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내재화하고 확고한 대적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먼저 공사는 전쟁사 교육에서 기존 8시간이던 6.25 전쟁사 교육 시간을 올해 2학기부터 19시간,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또 내년엔 2시간 더 늘려 21시간으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해사는 기존 군사학 선택 과목이었던 북한학 등 2개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바꿨고 6.25 전쟁사 교육을 최대 9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는 6.25 전쟁사 내용이 포함된 군사 전략론을 신설해 졸업 필수 과정으로 지정했습니다. 육사 경우엔 선택 과목이던 6.25 전쟁사 등을 오는 2024년부터 공통 필수 과목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관학교뿐 아니라 학생 군사교육단, ROTC 후보생들도 임관에 앞서 6.25 전쟁사를 필수로 정해 내년부터 정식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현역병 입영 문화제가 다시 개최됐습니다. 입영 장병과 가족들이 함께한 다채로운 행사의 현장을 이태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어머니를 등에 업은 아들이 위풍당당하게 걸어가고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아들을 향한 편지를 쓰다 보니 어느새 코끝이 찡해옵니다. 아들과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긴 어머니는 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전합니다. 막내 아들 입대 때문에 왔는데 훈련 받는 동안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받아서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준영 화이팅! 지난 11일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현역병 입영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병무청과 논산시 육군훈련소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사랑의 편지 쓰기부터 캐리커처와 포토존 즉석 사진 이벤트, 어부바길 등 다양한 체험 행사는 물론 논산시 문화단체와 군악대의 공연도 이뤄져 가족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입대를 결심한 장병들도 있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단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마음도 후련하고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되는 군생활일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도 많이 되긴 하는데 또 친구랑 같이 훈련 받을 수도 있으니까 설레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평소에 하던 것처럼 밥 잘 먹고 아프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병무청과 논산시 육군훈련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입영문화제는 오는 10월 23일과 11월 6일에도 개최되며 육군훈련소가 주관하는 입영문화제는 지속적으로 열릴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가족과 입영장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입영문화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경제나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진행했던 2023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가 11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아이디어 기획부문 112개 팀과 서비스 개발 부문 22개 팀 등 모두 134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은 공군 병사들로 구성된 요리조리 팀이 차지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학력이나 특기, 자격증 정보를 파악해 부대 인근 교육기관과 연계하고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재능기부 플랫폼을 개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교육봉사를 넘어서 멘토링을 해준다든지 예체능 분야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교육기관 말고 다른 곳에서 일손 봉사를 할 수도 있게 그렇게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에 좀 더 공헌을 하는.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은 육군 병사와 대학생으로 구성된 PDTA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교고지나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황금마차를 이용할 때 원하는 물건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사전 예약 시스템을 갖춘 황금마차를 제안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앱을 활용함으로써 격오지, 해안초소나 아니면 GOP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이 조금 더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서도 간부님들하고 저희 선임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 같이 시간 내주셔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정말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총 상금 1,120만 원이 수여된 이번 대회는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최초로 공동 개최해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에 나서면서 의미를 키웠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과 혁신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경진대회를 통해서 아마 제시해 주신 아이디어라든지 그리고 성과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장병들께서 군 생활을 하시면서 활용하는 데 특히 도움도 될 것 같고 이런 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공공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또 가질 수 있고 또 군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방사청은 앞으로도 장병들의 스마트한 병영 생활을 지원하고 창업을 독려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방부가 대국민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한미동맹의 전우회가 담긴 홍보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방부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국민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0년의 동행, 70년의 순간들이란 주제로 한미 양국의 우정의 순간을 담은 사진을 공모합니다. 오는 10월 8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인당 최대 5점의 작품을 응모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상작 70점은 사연과 함께 공모전 공식 누리집에 1년간 전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미 동맹의 발자취와 우정이 담긴 순간을 나누고 한미 동맹의 의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과 공모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실천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방청년 문학상 시상식이 육군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국방부가 11일 오후 육군회관에서 오성시 국방부 감사관 주관으로 제8회 국방청년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방청년 문학상 공모전은 국내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국군 장병과 국방부 공무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공모전에는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619편이 접수됐고 시와 수필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이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국방부 장관 상장과 상금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이 수여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상위 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 유치에 나섭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영국 해리 왕자와 11개 참가국 보훈 국방장관들에게 2029년 대회 유치 의사를 전달하며 정부 차원의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인빅터스 게임이 열리고 있는 독일 뒤셀도르프를 방문한 박민식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대회 창립자인 영국 해리 윈저 왕자를 만나 2029년 대회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해리 왕자와 각국 보훈 장관들에게 불굴의 의지로 한계에 도전하는 상위 군인들의 모습은 전쟁의 폐허에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 눈부신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모습과 닮아 있다며 개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한국 정부가 인빅터스 게임 유치에 적극 나선다면 2027년 개최도 가능하다며 아시아 최초의 인빅터스 게임 개최는 인빅터스 정신을 동서를 넘어 전 세계에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인빅터스 게임은 2014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2018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캐나다 개최가 확정돼 있고 2027년 대회 개최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한국이 개최지로 선정되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9월 6일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 9월 6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제2훈련소 예속으로 여자의용군 교육대가 정식으로 발족합니다. 국군 내 첫 여군 조직입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48년 8월 26일 국군 최초의 간호장교이자 여성 군인이 임관됩니다. 간호후보생 30명이 소위로 임관되면서 첫 여군이 탄생하는데요. 1949년 2월 15일에는 육군 항공사령부 예하 여자항공교육대가 창설됩니다. 이후 1950년 9월 6일 제2훈련소 예속 여자의용군 교육대가 발족하는데요. 여자의용군은 정훈대, 첩보대, 전투부대, 예술대 등에 편성돼 복무합니다. 그리고 1997년 공군을 시작으로 각군 사관학교에도 여생도가 입학합니다. 현재 정부는 9월 6일을 여군 창설일로 지정하고 매년 공식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여군들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국방 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그 비중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월 11일로 가보겠습니다. 1964년 9월 11일 같은 해 7월 남베트남 정부의 공식 파병 요청 서한을 받은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쳐 제1이동이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으로 구성된 비전투 부대를 1차로 베트남에 파병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64년 8월 2일 이른바 통킹망 사건인 베트남 동쪽 통킹만에서 일어난 북베트남 경비정과 미국 구축함의 해상전투 사건으로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됩니다. 1964년 9월 11일 제1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이 베트남에 파병됩니다. 1965년 2월 13일 비둘기 부대인 건설지원단이 추가 파병되는데요. 같은 해 9월 25일에는 수도사단과 해병 제1여단 전투부대가 파병됩니다. 그리고 1966년 8월 9일 백마부대인 육군 제9사단이 추가 파병됩니다. 베트남 파병은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전쟁 기간 한국군 연인원 32만여 명이 파병됩니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어서 9월 14일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9월 14일 국내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3,000톤급 선도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진수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92년 10월 한국 해군이 첫 번째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독일에서 인수해 세계에서 43번째로 잠수함 보유국이 됩니다. 이후 2006년에서 2017년까지 1,800톤급 손원일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인수하는데요. 마침내 2018년 9월 14일 국내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3,000톤급 선도함 도산 안창호함의 진수식이 거행됩니다. 독일의 기술 협력으로 건조된 기존 잠수함과는 달리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 운용하는 세계 9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방위 생산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면 방위 능력을 보유할 수 없다. 9월 12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해 방산 수출을 지원하고 군사 외교 활동을 전개합니다. 정 총장은 이번 방문에서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과 웨인 에어 캐나다 국방참모총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군사협력 확대와 방산 수출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브래들리 챈스 솔츠먼 미 우주군 참모총장과 양자 대담을 통해 우주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병무청이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전광역시 지역 예비군을 대상으로 충무훈련을 시작합니다. 불시 병력 동원 소집 훈련은 대전 지역의 병전역 후 4년차 이내,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전역 후 6년차 이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며 소집일 하루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하고 긴급 동원 태세를 점검합니다. 전시임무고지 문자훈련은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 알림톡을 발송해 유사시 예비군의 전시임무와 동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여전히 한낮에는 가을보단 여름에 가까운데요.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선선했던 아침과 달리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도 덥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구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루 새 기온 변화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충남 북부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때늦은 더위도 조금씩 누그러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영동과 제주에는 비가, 내륙에는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22도, 대구는 21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원주 25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합니다.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금요일과 토요일 들어서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현역병 입영 문화제가 3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과거 이별 장소로 불리던 입영 행사가 감동과 체험이 있는 입영 문화제 행사장으로 바뀌면서 입영 훈련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부모들 역시 입영 문화제를 보면서 슬픔과 불안감을 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입영 현장이 헤어지는 장소가 아닌 병역 이행의 자랑스러운 장소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통해 더욱더 늠름한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